안녕하세요. 이레인빛의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제 차 EV6가 10만 킬로가 넘어서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증이 끝난 기간이라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원래 보증이 3년 6만 킬로미터였어요. 근데 저는 보증 연장을 해서 5년 10만 킬로미터, 고전압 배터리 부분은 제가 따로 연장을 하지 않아서 기존의 5년 16만 킬로미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배터리 관련된 보증은 남아있고 이제 일반 부품에 대한 보증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 10만 4,890km, 거의 10만 5천 km를 가고 있는데 거의 한 3달 전쯤에 10만 km가 넘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건강 문제로 차량을 많이 타지 못했더니 이제서야 10만 5천 km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10만 km 보증이 끝난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 어떤 수리들을 해왔나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계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입하자마자 2022년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로 해서 받고, 그리고 602 AMP 업그레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또 소프트웨어 리콜을 받았어요. 그리고 배터리 컨디셔닝 관련해서 BMS 업그레이드를 받았고, 그 다음에 CV, VCU, AWD, iPedal 플러스 브레이크 개선, 또 이것도 소프트웨어 리콜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차가 망가졌던 거는 23년 4월 7일 운전석 도어 손잡이를 수리를 했어요. 운전석 도어 쪽이 이렇게 EV6가 탁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튀어나오지 않아서 그거를 수리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수리를 하실 때 그 수리 기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부품을 교체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부품이 없고 거기에 배선이 자꾸 문제가 됐었다. 그래서 배선만 수리를 해도 사실 정상으로 작동을 한다. 이제 기다리셔서 새 부품으로 교체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배선 수리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배선 수리도 똑같다면 배선 수리로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배선만 수리를 받았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문제없이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23년 9월에 ICCU 진단 로직 개선해서 또 리콜을 받았어요. 그리고 1년차 지나서 기본 점검을 받게 됐고, 그리고 첫 번째 가장 큰 문제, 24년 1월 9일 날 47,000km 정도 탔을 때 ICCU가 망가져서 교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2월 14일 날 액티브 에어플랫 좌우가 또 망가져서 전부 교체를 받았어요. 그거는 차량 운행에 문제가 됐던 건 아닌데 공기를 들여보내주고 막아주고 하는 것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지 말고 빨리 수리를 하는 게 좋다 해서 바로 맡기고 교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반년 정도 지나서 24년 8월에 ICCU 개선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또 받았어요. 그리고 25년도 4월 달에 결국 또 다시 한번 ICCU가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망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25년 4월 2일 86,000km 정도 됐을 때 ICCU를 교환을 하면서 VCMS 업데이트, VCU 업데이트, BMS 업데이트, AVN 업데이트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전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타고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가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뭘 잘못하지 않았는데 망가졌던 거에 가깝다면, 그 다음번에는 좀 문제가 됐던 것들은 제가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학원 버스가 와서 앞범퍼하고 라이트 한쪽을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걸 좀 교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험 처리를 해서 교환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사실 좀 문제가 좀 있었죠. 그 교환은 잘 받았는데 수리를 하는 도중에 제가 한쪽 라이트가 망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범퍼를 빼는 과정에서 반대쪽 라이트도 살짝 기스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이건 자기네들의 실수다. 이거는 교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반대쪽을 수리를 했잖아요. 교체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정확하게 보니까 헤드램프 교체하는데 104만 5,88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능상에도 문제가 없고 아랫부분에 살짝 긁힌 건데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를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좀 제 양심상 그렇게까지 하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가는 부품을 이런 약간의 흠집 때문에 교체를 하기에는 좀 죄송한 것 같고 차라리 뭔가 서비스를 좀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차라리 그 정도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이 차는 엔진 오일도 없고 뭐 미션 오일도 없고 하니까 브레이크 액과 감속기 오일을 교체를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말이었는데 95,000km 정도 됐을 때 브레이크 액과 감속기 오일을 교체를 받았어요. 또 감속기 오일은 한 10만 킬로미터 정도마다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한동안은 감속기 오일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액도 뭐 4, 5만 킬로미터 정도마다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브레이크에 크게 불만이 없어서 교체를 안 하고 있었는데 다음번에도 뭐 꽤 한참 있다가 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장이 났던 것들은 파워 윈도우 스위치가 살짝 고장이 났어요. 이건 제가 좀 험하게 써서 고장이 났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운전석 원터치 부분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4개가 다 원터치 윈도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운전석 쪽은 많이 사용을 하니까 원터치 부분이 좀 됐다 안 됐다 하길래 그 부분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가니쉬 부분인데 EV6가 휀더 쪽이나 이런 데 가니쉬가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광 플라스틱. 근데 제가 차를 세워놓는 곳이 집이든 회사든 야외에 세워놓게 되고 주로 왼쪽 부분, 그러니까 운전석 쪽 부분이 햇빛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많은 햇빛이 들어왔고 플라스틱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제가 한수와 말씀드릴 때도 피부에 가장 적은 뭐다? 두 가지. 자외선과 건조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플라스틱도 그 자외선만큼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운전석 리어 쪽 가니쉬 부분이 살짝 떴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변형이 온 거죠. 근데 그거는 타고 다니는데 뭐 큰 문제가 없어서 그냥 타고 다니고 있는데 다만 A필러 쪽에 프론트 델타 가니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양쪽이 다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가져갔더니 보증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해서 10만 킬로 보증이 끝나기 전에 가져간 거고요. 보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해서 좌우측 모두 통째로 교환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리어 펜더 쪽 이쪽은 그냥 별 문제가 없어서 탄다라고 했는데 A필러 가니쉬는 교체를 하게 됐던 게 세차를 하면 수건으로 이렇게 닦잖아요. 이게 벌어져 가지고 수건을 쭉 가다가 수건에 탁 걸리는 거예요. 점점 더 벌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청을 했더니 자기네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보증 수리가 가능한 가니쉬다. 그래서 교체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체된 상태로 타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10만 킬로가 넘어갔으니까 제가 이 차를 도대체 전비는 어땠을까라고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트윈 컴퓨터를 살펴봤는데 트윈 컴퓨터에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 킬로가 넘어가면 99,999.99 이렇게 찍히고 그 이후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만 5천 킬로 정도 탔을 때까지 지금까지의
3년이 좀 넘는 기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냈고, 전비는 6.8km per kWh입니다. 그래서 6.8km를 탔어요. 1kWh당.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6.8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전력이 15,441kW. 그래서 상당히 많이 쓴 거죠. 15,400.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집에서 완속 충전기로 경부하 시간대 충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70원대였던 것 같고 지금은 80원대인 것 같아요. 경부하 시간대. 그래서 대략 100원으로 잡자. 계산하기 편하게. 그렇게 해서 잡아보니까 10만 5천 킬로미터를 타면서 154만 4,117원을 사용을 했네요. 물론 제가 완속 충전을 아예 안 하진 않았습니다. 가끔 지방 내려갈 때나 이럴 때는 집에서 100% 완충을 시켜서 내려가지만 돌아올 때 한 번 정도는 더 급속 충전을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무시를 하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를 한다면 154만 4,117원을 사용을 했고 한 2, 30만 원 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200만 원이 넘지 않는 비용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연비 10km 정도 되는 가솔린 차량, 가솔린 한 1,7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만 5천 킬로미터를 타려고 하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85만 원 정도 주유비가 들더라고요. 그런 거 따지면 1,500만 원 이상 주유비를 절약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비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 전기 자동차를 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용하다, 굉장히 빠르다, 이런 것들, 맞는 얘기죠. 근데 결국에는 경제성이 참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차량 가격이 저렴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 EV6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차량 가격이 6,500만 원이 넘어갔었고, 제가 살 때 한 9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았고, 등록할 때 취등록세에서 140만 원 감면을 받았으니까 1,040만 원 정도 절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5,500만 원짜리 차가 되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랜저 풀옵션에 가까운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렴한 자동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고 그리고 특히나 저속 주행 환경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좀 밟고 싶을 때 특히 스포츠 모드를 놓고 밟는다면 300마력이 넘어가는 출력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5,500만 원 정도 차량으로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어떤 성능을 내준다. 다만 브레이크나 승차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는 출력이 너무 과도하게 높은 거다.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근데 다만 보통 다닐 때 그렇게 빨리 다니지 않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굉장히 살살 다니게 되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게 탈 뿐이지 출력에 맞는 정도의 브레이크나 서스펜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얘기가 잠깐 샜지만 어쨌든 한 5,500만 원 정도의 주유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탈 수 있고 또 다른 부분들 제가 지금 차량 점검한 내용을 불러드릴 때 맨 마지막에 감속기 오일과 브레이크액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중간에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떤 차량은 5,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갈 수도 있고 어떤 차량은 15,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갈 수도 있는데 차량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타던 국산 차량들 같은 경우는 보통 5,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하게 돼 있었거든요. K7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15,000km마다 교환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5,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탔던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5,000km면 벌써 20번 엔진 오일을 갈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션 오일도 중간에 갈아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4만 km, 5만 km마다 갈아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한 2번 정도 교환을 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줄어들고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떤 시간적인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전기차가 다른 것보다는 분명히 경제적으로 좀 득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다. 물론 아예 굉장히 저렴한 차를 타겠다고 한다면 전기차가 그렇게 저렴하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초기 가격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금액대를 생각을 하고 나는 이렇게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까지 좀 더 고려를 한다. 그리고 메인터넌스 비용까지도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동급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과하게 비싸게 타는 차량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들이 앞으로 더 가격이 떨어진다면 전기차 화재 사고 얘기도 있고 안전성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전기차의 판매량이 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차량이 보증기간도 완전히 끝나고 이제 10만 킬로미터가 넘어서 제 차량을 유지했던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음번에는 한수와의 연말 이벤트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수와는 단품도 있고 선물 세트도 있어서 또한 겨울에 보습에 아주 중요한 화장품이니까 겨울을 맞이해서 연말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